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거의 머물고 있다, 혼조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또 유럽 국가들의 회동의 결과가 좀 괜찮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고 또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2주 안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이 좀 가까워졌다고 전망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제 어제와 또 다른 이제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이제 흐름이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랑스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나 이제 독일, 이제 핀란드 등 여러 이제 유럽 쪽 이제 경제 관련해서도 얘기를 일단 나눴던 이제 측면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진전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좀 한 발짝 물러서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처음 이제 2, 3개월 뒤에 이제 만남을 얘기를 해왔지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줘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오히려 희생자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일단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일단 두 사람의 만남이 빠르게 좀 성사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속도는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아직까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일단 잭슨 홀 미팅에 대한 어느 정도 경기적인 측면도 좀 있는 상황이고 정전 선언에 대한 이슈들은 워낙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좀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되고 그 이후에 대한 흐름을 좀 보여줘야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 속도나 아니면 달러화나 그런 전체적인 통화 정책과 원자재 가격들이 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보다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지금 현재 3대 지수가 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 인텔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인텔의 지분 10%를 인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또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인텔 지금 8%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번 인텔 관련 소식 지금 8%나 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뭐 정부에서 지분을 인수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크고 소프트뱅크에서도 20억 달러를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총 합쳐서 인텔 지분의 한 12%를 이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트럼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취득을 하는 거는 물론 기존에 이제 보조금 준 물량들 결국에는 약 1,000억 달러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이제 100억 달러죠. 그럼 대략 한 12조 원 규모에 대한 정부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물론 이제 향방은 그겁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자국 기업을 반도체에서도 좀 살아나기 위함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나 뭐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더 중요하기는 하겠지만은 워낙 이제 인텔이 예전에 이제 CPU 쪽에는 강자이긴 하였지만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지 못했죠. 물론 예전부터 좀 철수한다는 이슈가 나왔었고 최근에도 1.8나노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철수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최선단 관련 이제 공정 이런 부분들이 TSMC나 삼성전자에 좀 뒤처지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유율 자체도 대략 한 5%도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에서 밀어주고 소프트뱅크가 투자까지 한다라는 거는 추후에 과연 이제 삼성전자와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이제 치고 올라오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단순히 지분 취득을 이어서 추후에 이런 고객사 확대까지 조금 나아가는 부분까지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동안 인텔이 지금 더 상승하면서 10% 가까운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텔 관련해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 인텔이 반도체 시장 판도를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제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근데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라 좀 보일 수 있겠고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TSMC와 그런 협력 속에서 이제 미국 내 공장 내에서 이제 인텔과의 그런 합작 법인이나 이런 이슈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 의식이 좀 굉장히 크다라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미국 쪽 공장에 좀 인텔에 대한 공격적인 지원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좀 나올 수는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전면은 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AMD도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장에서 과연 이제 이 관련된 뭐 반도체나 이런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이제 그 AI 고객사들이나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그런 확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인텔 외에 다른 브로드컴이나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 2% 그리고 3%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더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 구글이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소식 덕분에 개장 전에 뭐 오클로나 뉴스케일 파워 등 원전 관련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었는데요. 원전 관련 종목들 다시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확대되는 속에서는 원전이 좀 필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원전 관련된 규제를 계속 완화시켰죠. 원래 한 수년 정도 걸릴 수 있는 거를 수개월 동안 규제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형 원전은 상업화가 되기까지 대략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대신에 SMR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빨라야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런 소형 원전을 만드는 회사들을 지분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 단순히 단기간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보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2030년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계를 들어가고 시공이 들어가줘야 2040년부터 그 전력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태양광도 얘기를 하고 풍력도 얘기를 하지만은 트럼프가 이제 풍력에 대해서도 아까 SNS에 올리긴 했지만은 이거는 워낙 이제 작은 규모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물론 오늘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는 500메가와트 정도 이제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1.2기가와트 정도에 대한 수준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뭐 그런 전력 설비를 확보하는 수준이긴 하겠지만은 결국 이번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빌 게이츠가 테라파워에도 이제 지원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오클로와 같은 여러 SMR 원전 가는 이슈들은 아마 전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설비 생산 이슈가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원전 건설이 조금 꽤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원유나 천연가스 기업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어차피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하는 이제 원유 셀가스가 이제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이제 물량들이 사실 많지는 않죠. 물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에 쓸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로 AI가 이제 그런 속도가 이제 개발하는 속도에 대비해서 그만큼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측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파 속도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동이나 유럽 쪽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우리나라의 뭐 전력 기기와 같은 흐름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확보도 좀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추후에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결국은 대형 원전이나 SMR 원전이 가장 큰 대안책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전력 관련된 이슈를 살펴봤고요. 한편 엔비디아가 H20 칩보다 업그레이드된 중국 수출 전용 칩을 개발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수출에 진심인 엔비디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최근에 중국 관련된 제재가 풀린 게 H20 칩에 대한 또 한해된 겁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블랙엘 기반된 중국용 이제 수출 칩을 일단 다음 달에 테스트용으로 좀 샘플을 공급을 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기존 이제 H20보다 성능이 훨씬 이제 뛰어난 이제 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이거를 허가를 해줄지 여부도 저는 이제 추후에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 여러 중국에 있는 AI 고객사들한테도 뭐 이에 관련해서 제한을 좀 걸어놓고 있는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일단 중국은 일단 환영할 겁니다. H20보다 훨씬 뛰어난 칩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AI 쪽에 대한 개발 속도도 충분히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예정돼 있죠. 네.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보내올까? 일각에서는 안 보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충분히 물론 이제 애초에 한두 달 전부터 8월과 이제 대략 9월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최근에 PPI 지수가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나중에 소비자 쪽으로의 관세 증가 이슈가 좀 부각이 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중립적인 태도로 조금은 그나마 조금 바뀐 흐름으로 좀 비둘기파적인 흐름으로 좀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